압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김영관 조정관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명이 투표한다고요? 네, 두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이렇게 갈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각각 9명씩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불일치가 있었습니까? 일치하는 경우에 투표를 받는 거니까요. 아니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를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래서 저 여러 차례 계속 투표를 했었습니다. 서로 의견 개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런이 개진 안 하시고 그냥 예. 투표만 계속 했다고요? 예, 거의 투표를 했었습니다. 투표가 나오면 아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추가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국민한테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증언 입장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그대로. 예,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치고 (31일) 회의에 배석했던 분 누구시죠? 저하고 기획조정관입니다. 그럼 두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공천이나 이런 거 당해서 해보고 이러면은 사실 80명 정도 된 지원자들을 뭐 30명, 50명씩 된 지원자들을 추리는 과정 자체가 사실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서 하나씩 제껴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이 사람이 절대 돼야 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압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김영관 조정관님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배제 방식입니까? 아니면은 뭐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분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명이 투표한다고요? 네, 두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이렇게 갈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니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박문진의 경우에 예. 9분 원래 9분을 이제 예. 선임을 해야 되니까요. 예. 두 분이서 9명씩 투표를 해서 예. 투표를 받으면 선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9명을 그 위원장님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부위원장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있는 용지에서 예. 그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각각 9명씩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불일치가 있었습니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에 이제 투표를 받는 거니까요. 아니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를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9명씩 교차해서 제가 공천도 해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보통 압축 단계를 거치고 그 압축하면서 배제하는 사유를 다 명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위원이 조금 더 많으면 인기 투표를 하든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두 명이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9명 한 다음에 그러면 그 9명이 교집합이 생긴 부분은 그러면 무조건 선임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배석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래서 저 여러 차례 계속 투표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9명을 계속 예, 9명을 계속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뭐가 이 9명까지 다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종료를 하고 6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몇 라운드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꽤 뭐 한 7, 8차례 계속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6명 뽑는데 7, 8차례의 라운드를 거쳤다. 예, 예, 계속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선정된 분들은 한 분이 의중이 많이 반영된 인사들인가요? 아니면 뭐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전부 다. 나중에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은 이렇게 서로 9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견 조정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겠네요.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 아까 말한 거라면 불일치가 있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저기 투표를 하신 분들 나올 때까지 계속 한 거죠. 서로 의견 개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런 개진 안 하시고 그냥 예. 투표만 계속했다고요? 예, 거의 투표를 했었습니다. 투표가 나오면 투표를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견이 조정이 됩니까? 이견을 서로 얘기해야지 사실 서로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게 독임제 기구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서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건 판단에 대해 가지고 교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증인들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분명히 이견은 처음에 존재했고 근데 이견을 서로 어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나눈 기록은 없고 그냥 이견이 존재한 상황에서 투표만 계속했다. 이 제 해석이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증언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반복해서 투표를 한 결과지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이게 무슨 뭐 둘이 어디 투표함에 넣고 개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공유해가면서 나는 이 사람들 너는 이 사람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한 겁니까 투표는? 투표 용지를? 아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뭐 한 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그 투표 용지에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이렇게. 예. 2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예. 2분에서. 아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추가 질의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혹시 그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좀 예, 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런 투표를 예. 여기 들으세요. 2분. 지금 이제 2021년도를 준용해가지고 좀 얘기했다는데 이 자리에 2021년도에 그 투표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제가 뭐 나중에 제 시간에 질의 시간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2021년도에 직접 면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차용해서 면접을 안 해도 되겠다. 필요시에 면접이라는 걸 오용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직접 면접을 할 수 없어서 상임위원들은 대회실에 각자 사무실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은 회의실에서 이제 화상 면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면접은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당시에 40명을 추리고 20명을 추려서 그때 당시엔 KBS는 50명이고 면접이 그래서 상임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개인 소개서, 이력서, 결격사 유무 그래서 50명에서 40명을 추리고 MBC는 20명을 그대로 면접을 보겠다는 걸 1차 의결을 해요. 그래서 KBS 면접 일자는 예를 들어서 8월 며칠, MBC 일자는 면접 일자를 정해서 40명하고 20명 중에 3배수, 2배수, 4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을 추천받으면 그 사람은 1순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야당 추천하는 인사들은 2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크로스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럼 이 사람은 야당 추천 몫이니까 다른 상임위는 이분을 추천해주고 또 야당 추천위원이 2명밖에 안 되니까 해주는 식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배수를 확정하고 그러고 안 됐을 경우는 쓰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례, 8차례를 53명을 명단을 52명을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다. 또는 31명을 놓고 투표를 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는 거 말씀입니다. 네, 2분 들으세요. 그 김현 간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계속 그 이견 조정 없이 아까 53인 되는 명단을 계속 투표를 반복했다는 해석이 맞는 겁니까? 예, 투표로 했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53에서 9으로 추리는 과정 속에서 의견 조정 없이 다시 투표해가지고 걸리려면 몇백만 번 투표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 간에 그럼 기록이 안 남는 형태로라도 뭐 소통한 흔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직원들 모르게 카톡을 보내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 선임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기록으로 안 남아 있어도 큰 문제일 것이다라 보는 것이 잘 기억하시지만은 본 의원이 과거에 김홍일 위원장님 계실 때 꾸준히 질문드렸던 것이 뭐냐면 2인 체제에서 이견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뭐 다른 의원님들 어떤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전 이 체제 위법성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걸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이 저는 아마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실 우리 조성원 처장님 이하 방통위 공무원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좀 그게 국민한테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당시 투표 절차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러면 아까 요약한 대로 둘이 앉아가지고 토론 없이 7, 8번 투표를 반복했다가 지금까지 증언 입장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박문진 이사 모집 공고문에 심사 절차를 어떻게 기재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심사 절차 예, 심사 절차 서류 전형 후에 필요시 면접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필요시 면접 실시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텐데 그럼 면접을 실시하는지 여부는 어떤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 좌미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양건지를 그때 만드신 걸 보니까 다라 건이 보면은 심의 의결로 이렇게 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서 그러면은 면접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 겁니까?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선임에서 그 작성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다와 라라고 말씀. 다에서 선정에 관한 건. 네, 후보자 선정과 선임 두 번째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리 그럼 라에서 당일날 임명한 안건도 미리 올려놨다. 면접 실시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게 그 안건에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을 실시하는 거로 결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그날 당일에. 그 논의 과정은 있습니까? 면접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것은 실제 논의가 됐습니까? 그날?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 그 두 분이 그 상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안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작성을 한 거로. 그 자리에 배석하셨던 김영관 조정관님, 그때 그러면 면접 실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까? 두 분이서 논의하셔서 예. 저희들한테 그렇게 안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 걸로 기억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예, 지원하셨던 그 증인들 중에 송여운 증인 나와주실 수 있어요? 예. 실제 이 면접 실시에 관해 가지고 분명히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지원자들이 뭐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필요시 면접 가능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전반적인 선임 절차에서 7월 11일인가요? 그때까지 원서를 낸 다음에 방통위에서 온 통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따로 받은 거 없습니다. 지원자에게 지원 이후에 방통위에서 어떤 안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어떤 일체의 안내도 받은 게 없습니까? 제 경우는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조성원 차장님, 실제로 어떤 통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원자들한테 지원서를 받고 뭐 특별히 따로 뭐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이런 면접 실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고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원자들도 이 부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고 일정 조율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라도 그러면 면접은 없습니다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군요. 다들 면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면 다들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민간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 처리했다가는 그 회사 블라인드에 올라가고 난리 납니다. 이거 사람들 뭐 물먹이냐고 이렇게 난리 나거든요. 방통위에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근데 면접을 할지 말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면접 안 한다 결정하고 바로 그날 바로 당일에 표결해 버린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이게? 의원님, 예. 저 지원 과정에서 방통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지원서 낸 이후에 면접이라든지 혹시 예. 특별 그런 게 있는가 예. 문의를 했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이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다른 안내가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판단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들어가 주시고요. 그 언론노조 여기는 윤창현 위원장님. 30초 더 드려야 돼요. 결국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방송 장악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론노조에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입장. 박문진 이사 선임 이후에 지금 이 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인 체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냐 이전에 2인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의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기회 그리고 제대로 된 심사의 과정이 있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내용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임된 사람이 공영방송을 책임질 이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를 담은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지금 직선제로 노조 간부를 선출하죠? 저희는 대의원제죠. 대의원제. 예, 대의원제도 그래서 러닝메이트제로 대의원제로 지금 선출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이런 어떤 선출 과정 겪은 언론노조보다는 오히려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절차를 지키고 제도성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서